네, 뭐 정말 뭐 앵커 잠깐 뭐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만 이제 억제하는 이런 정책들이 어떤 뭐 지금의 어떤 그 뭐 부동산 시장 과열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는 어렵다.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뭐 주무부처에서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신년 뭐 신년 기자회견 뭐 이런 데서 특단의 뭐 공급 대책. 그래서 지금 주무부처인 국토부 쪽에서 지금 이제 설 전이니까 아마 지금 다음 주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공급책이 이제 나올 걸로 이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. 자,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뭐 대통령도 직접 나서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나서서 공급에 대한 시그널들을 계속 주고 있냐면, 자, 이렇게 공급이 앞으로 많이 될 거니까 뭐 더 이상 이제 그 패닉 바잉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 뭐 많이 나올 거다. 자, 이런 시그널을 이제 계속 주기 위함이거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공급이 많이 될 거니까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서둘러서 집을 사지 않아도 되겠다. 자,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시장이 잠잠해져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정책 효과, 정책의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, 자,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당장 다음 주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지금 모두 다 지금 역대 최고치,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의 방향하고 시장이 이것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냉정하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?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어서, 자,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 또 어떤 상황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수도권 아파트, 그렇죠. 우리가 이제 매도자 우위. 자, 지금 보통 그 수도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서울이나 경기, 인천 요 지역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. 지금 매도자 우위라는 거는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있죠.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이다, 이런 거죠. 자, 그러면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일까? 공급 대책. 공급이라는 게 많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제 집 가진 분들이 나 빨리 팔아야 돼,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,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느긋하게 큰 소리를 치고, 오히려 집이 없는 분,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조바심이 나는, 자, 요런 이제 상황인데, 자, 이런 것들을 수치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. 그걸 보고 바로 매매 수급 지수다,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자, 이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117.2를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. 지금 그 공급책에 대한 이야기들,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전주가 얼마였냐면 한 115.3이었어요. 자, 그러면 이 공급, 수급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, 여기에서 공급 쪽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100을 기준했을 때 오히려 팔겠다는 사람이 많고 사겠다는 사람이 적으면, 지금 뭐 작년 한 8월 같으면 거의 8, 9월에 한 80까지도 떨어졌었어요. 이거 100을 기준했을 때. 자, 근데 100을 넘어섰는데도 그거보다 훨씬 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.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불안,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이렇게 좀 해소가 되기는 좀커녕 오히려 더 수급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수급 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. 그래서 지금 봤더니 약 한 1.9포인트 정도가 이제 더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. 근데 이것이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. 근데 이게 수도권뿐만 아니고요. 지금 수도권도 역대 최고치지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한 114.7 정도 돼서 이것도 역시 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, 그다음에 전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수급 불안에 대한 어떤 그 공포, 이런 것들이 계속 큰 상황이다. 자, 결국은 집 가지고 있는 분들, 매도인들이 우위인 시장, 큰 소리 치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. 그렇잖아요. 자, 그래서 아파트값 변동률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0.31% 주간 변동률이에요. 그런데 이것이 주간 상승률로는 또 역대 최고치, 지금까지 뭐 정말 그 계속 기록을 해오는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수급 지수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조차도 지금 계속
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주간 상승률로는 또 역대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요. 이번에 이제 나온 그 공급책들의 어떤 면면들을 보면 뭐 재건축, 재개발 이거를 활성화하겠다. 자, 그렇지만 앞에 꼭 하나가 붙죠. 공공재건축, 공공재개발. 자, 결국은 공공이 중심인 공급정책. 그러니까 또 뭐 공공임대. 자, 보통 일반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거는 자, 일반적인 이제 민간 아파트를 많이 또 선호하기도 하고 자, 또 하나는 뭐 공공임대 쪽보다는 이제 분양 쪽에 더 관심이 많은데 지금의 공급책 자체가 공공이 주도를 하고 있고 또 그 공공임대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이 그 기대하는 그것에는 조금 못 미치고 있고 자,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. 자, 지금까지 정부에서 3년 동안 계속 얘기한 거는 자, 공급이 충분하다. 공급이 넘쳐난다. 자,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. 자, 그런데 이것을 한 2년 반, 3년 만에 말을 바꾼 거죠. 그렇죠. 아, 맞다. 공급이 부족한 게 맞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그 대책에 대해서도 좀 그 미심쩍어하는 그렇죠.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입주를 뭐 하는 시점, 분양시장에 나오는 시점 그러면 한 뭐 빨라도 한 뭐 5년. 뭐 공공재건축은 아예 뭐 또 진행 자체도 지금 어렵고요. 더더구나 이번에 이제 역세권 뭐 개발들, 고밀도 개발 이런 것들 나오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거는 시차가 보통 2년에서 3년 이상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에 좀 못 미치면서 오히려 희소성만 부각을 하고 있다. 아, 그렇구나. 정부도 이렇게 지금 갑자기 공급책을 막 내놓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부족한가 보다. 진짜로 희소성이 높은가 보다.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 희소성을 부각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매매 수급 지수도 그다음에 주간 변동률 자체도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가요. 지금 거래량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전국 그 아파트 이제 거래량을 봤더니 작년 지금 이제 12월 기준 했을 때 지금 보통 이제 12월 기준한 거를 이제 보통 1월 말 정도 돼야 알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한 30일 동안 이렇게 그 거래 신고하는 기한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월 말 정도 기준에서 봤을 때 약 한 10만 한 6천 건 정도 되는 게 이게 지금 뭐 또 역대 지금 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또 보통 또 바로미터가 되잖아요. 자, 근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한 6월만 하더라도 약 한 15,000건 정도 됐었어요. 그런데 이것이 한 7월 정도 되면서 한 10,000건 정도까지 뚝 떨어졌다가 7월에서 8월 가면서 더 떨어졌죠. 한 5,000건까지 거의 떨어졌으니까. 그리고 뭐 9월, 10월 들어서면서는 거의 3,000건까지 떨어졌었어요. 어마어마하죠. 뭐 전체 한 15,000건이던 게 3,000건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5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. 자, 그런데 이것이 11월에 조금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서 약 한 4,000건 정도로 3,000건에서 4,000건으로 올라섰었는데 12월 달에는 봤더니 무려 8,700건 정도. 그래서 한 2배 정도가 늘어나는. 뭐 아직까지는 그 완전하게 거래량이 다 살아났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보통 10,000건에서 한 12,000건 정도 거래가 됐을 때 한 달에 일반적으로 뭐 거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자, 그렇지만 거래량이 3,000건까지 떨어졌던 게 4,000건을 회복하더니 바로 또 한 달 만에 8,000건까지 거의 올라서서 거의 이제 10,000건 수준을 지금 육박을 하고 있어서 거래량 자체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패닉 바잉을 주도한 30대 거래량이 늘어난데 이제 많은 뭐 그 역할들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. 자, 보통 그 30대하고 40대 정도가 이제 가장 뭐 왕성하게 그 뭐 거래 뭐 주도를 하고 있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한 2019년 초 정도만 하더라도 30대,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한 20대도 있을 수 있겠고 뭐 50대, 60대, 70대도 있으니까요. 자, 보통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작년 한 해를 기준해서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 30대하고 40대가 무려
70%가 넘어섰습니다. 그중에서도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해서 오히려 40대보다 더 많은, 그래서 30대가 패닉 바잉을 계속 주도를 해왔었는데 또 그 상황들을 봤더니 보통 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매매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지 투자 쪽이 많았다. 그래서 거의 한 27% 정도가 넘어가는. 자, 그러니까 10채 중에 3채는 우리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. 자, 보통 이제 30대들 같으면 뭐 SNS라든지 이런 많은 어떤 그 정보에 또 이렇게 민감한 그런 세대잖아요. 자, 그래서 전국을 좀 돌면서 계속 좀 이렇게 아파트 쇼핑을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일어났어서 결국은 역대 또 최고치를 기록을 한 이런 뭐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. 자, 이렇게 2030 또 3040 세대들이 엄청나게 그 계속 매수 쪽에 또 참여를 하고 있고, 그다음에 뭐 주간 상승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수급 지수 자체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절대적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 자,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지금 고가 쪽에 지금 들어가 있다, 이런 또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. 자, 2017년 5월,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의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약 한 23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9억을 넘어가면 고가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자, 그런데 이게 한 전체의 한 18%가 20%가 안 됐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한 5가구 중에 1가구가 안 되는 게 9억 넘어가는 거였는데, 자, 이게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서 올 1월 기준 했을 때 9억을 넘어가는,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무려 66만 가구가 넘어섰습니다. 그래서 52%,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는, 그래서 이제는 뭐 대부분이 이제 고가 아파트 쪽이고,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6억 이하 쪽에 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2017년 5월 당시에 무려 78만 가구나 됐었어요. 자, 근데 지금 이제 24만 가구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. 54만 가구가 증발을 했는데 그게 바로 6억 이상, 뭐 9억 넘어 이렇게 다 올라간 것이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비강남 쪽의 소형, 그러니까 뭐 한 우리가 보통 59제곱미터 24평 같은 경우, 자, 그다음에 준강남 쪽에 이제 중대형 한 뭐 40평대 이런 것들이 15억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요. 지금 마포, 용산, 성동, 동작, 종로, 야, 예전에는 24평형 59제곱미터 24평형이 뭐 그 15억을 넘어가는 대출 금지선, 지금 15억 넘어가면 대출 하나도 안 되잖아요. 자, 15억 넘어가지 말라고 대출 안 해주면서 허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근데 오히려 지금 허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뭐 강남권만 아니라 비강남권까지도 전부 다 지금 15억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다가 지금 그 준강남이라고 하는, 그렇죠, 우리가 보통 그 동남권 쪽에, 자, 수정구 지금 그 창곡동 지금 위례 신도시 쪽입니다.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전용 113제곱미터 41평 정도 되는 이 아파트가 최근에 또 15억 8천에 거래가 되면서, 자, 이제는 야,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59제곱미터가 20억을 넘어서고, 뭐 33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뭐 30억대 지금 뭐 육박을 하고 있고,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는 뭐 다른 비강남권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준강남권 이런 도들도 다 15억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. 뭐 당연히 33평은 또 20억을 넘어서고 있겠죠. 자, 이런 것들이 지방 광역의 신축들이 다 10억을 지금 넘고 있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하고 중강남 쪽의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거죠. 이러면서 다들 15억, 20억, 30억 허들을 계속 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또 풍부한 유동성하고 저금리가 수익형 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. 자, 아파트보다 최근에 3억이 비싼 오피스텔이 판교 쪽이죠. 자, 지금 여기가 야, 무려 834대 1까지 갔습니다.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비싼 오피스텔이에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평균 경쟁률도 200대 1 넘어가면서 깜짝 놀랐죠. 자, 그리고 오피스 빌딩 자체도 지금 거래액이
뭐 작년에 재작년에 12조까지 됐었던 게 이제 13조를 지금 넘어서고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, 이런 것들이 3대 권역 쪽에, 그러니까 지금 뭐 강남권이라든지 아니면 종로, 광화문 쪽이 되겠죠. 여의도라든지 이런 3대 권역 쪽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오피스 쪽도 지금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, 자, 그러면서 임대 소득자도 지금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어난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. 지금 거의 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임대 소득을 받는 분들이. 자, 그리고 그 소득 자체도 뭐 한 17조, 18조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이제 20조를 이제 돌파를 해서 지금 현재는 임대 소득을 받는 분들이 인원도 그렇지만 금액 자체도 지금 계속 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다. 자, 결국 정부가 지금 많은 공급에 관한 뭐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열심히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,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계속 좀 상승 랠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